안녕하세요. 닥터제이 장의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어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존재인 조선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일반적인 고위 행정공무원, 정치인 등이 취임 인사를 할 때 국민 여러분 다음 보통 재외동포라는 말을 언급하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재외동포란 대한민국 국적으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데도 과거에 한국인이었지만 현 시점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과 그런 사람의 직계들이 포함됩니다. 즉, 큰 의미에서 보면 조선족, 고려인, 제일교포, 미국교포, 교민 모두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그 중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중국에 정착한 제중동포들이 6.25 이후 중국 본토가 대한민국과 단절되면서 특수한 상황이 펼쳐졌죠. 제1교포들과는 일본과 우리의 관계 개선으로 60년대부터 교류도 계속할 수 있었고, 제1교포 자체가 그 정체성이 한국계 일본인이라는 특수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도 많았고요. 즉, 일본에서 살고 내 국적은 일본인일지라도 내 정체성은 한국인이다, 이런 케이스죠.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조선족은 제중동포에 속하는데요. 제중동포는 중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국적 한국인과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해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이 제중동포는 더 큰 카테고리인 제외동포에서 당연히 최대 규모입니다. 실제로는 조선족이 대다수죠. 즉, 대한민국 외교부가 따로 관리하고 정의하는 제외동포, 제중동포의 기준으로 본다면 조선족은 엄연히 대한민국의 동포로 규정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실 조선족은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과 한국의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죠. 자, 아시다시피 현 시점의 중국은 기본적으로 다민족 국가입니다. 큰 의미로 각각의 민족은 중화민족 중에 하나다라는 기준을 국가적으로 잡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각각의 민족이 다른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족이죠. 그러나 예컨대 제1교포라는 것은 조선족처럼 일본의 주류사회의 어떤 민족적 정체성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조선족은 중국 민족 지역 자치제도를 통해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통합이 된 상태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992년 노태우 정권에서 한중간에 정식 수교가 있었고, 이후 국제 결혼이나 취업, 유학 혹은 미립국으로 조선족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법무부 외국인 등록 통계로 1995년 김영삼 정권 당시 한국 내 조선족 숫자는 겨우 7,400명이었지만 2005년 노무현 정권에서는 거의 15만 명이었습니다. 2017년에는 외국인으로 정식 등록된 조선족 숫자만 무려 65만 명이었죠. 여러분, 이건 정식 출입국 등록자로 사실 불법 체류자나 미립국자 같이 다 하면 80만에서 100만 명은 될 거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2020년 중국 내 조선족 숫자가 170에서 180만 정도로 추산했는데, 한국 안에서만 조선족이 거진 70만 명이 있었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일단 대한민국은 2002년 12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중국 조선족과 과거 소련 영토의 고려인을 대상으로 취업 관리 제도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이들을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때부터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은 조선족을 의외로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진 후 중국 정부는 조선족을 중국 시민으로 즉시 인정했고, 52년에는 연변조선 민족자치구를 만들고 55년에는 연변조선족 자치주로 바꾸며 조선족의 독립적 사무와 나름대로의 자치를 인정했습니다. 물론 중앙공산당의 철저한 통제를 받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지방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과 관계된 무역, 중소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싸게 조선족을 고용하고 특히 통역을 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상하죠? 추성훈 같이 제1동포 2세나 3세들은 사실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도 한국인과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말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조선족은 중국 본토에 있다가 온 사람도 우리랑 말투나 어감이 좀 다르긴 하지만 대충 소통이 될 정도의 한국어를 구사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 정부가 그것을 권장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정책적으로 자치주 내 민족학교를 세웠고 그들이 말하는 조선어 교육을 실시했고, 조선어로 된 신문이나 서적도 출간하고 이를 연변자치주 내에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족은 중국어에도 능통하고 우리와는 조금 다르지만 조선어라는 걸 배우기 때문에
대략적인 한국어를 할 줄 안다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때문에 재외동포에서 사실 미국이나 일본의 동포는 소득 수준이나 문화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2000년대 초중반에는 굳이 한국에서 취업할 필요성이 크지 않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이나 미국이 최저임금이나 기본 임금 면에서 훨씬 한국보다 높던 시절이니까요. 그러나 고려인이나 조선족, 특히 조선족은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주고 엄연히 외국인임에도 한국인과 말이 통하거나 금방 익히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로 유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방문 취업제를 도입했는데 이건 조선족과 고려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조선족에게 5년간 유효한 방문 취업 비자를 발급하고 이 기간 동안은 한국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을 하거나 출입국을 자유롭게 하는 그들에게 아주 좋은 꿀 제도였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재외동포 비자, F4 비자를 도입해서 또 조선족이 큰 혜택을 보았는데 여러분 잘 구분해야 하는 게 재외동포 비자는 모든 외국인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인데 아무래도 숫자가 많은 조선족이 혜택을 보는 제도였지만 방문 취업 비자는 순전히 조선족과 고려인을 위해 따로 만든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법을 개정해서 조선족을 포함한 만 60세 미만의 재외동포에게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은 3년인 동포 방문 비자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엄청나게 다양한 나이대의 조선족이 최소한 이 비자만 가지고도 완전히 자유롭게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되었죠. 중국 내 조선족 전체를 한국의 재외동포로 법무부는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시스템적으로 과거부터 대한민국은 조선족에 대해 꾸준히 우호적인 정책을 펼쳤고 중국인이 취업해서 몇 년을 살면 영주권을 간단히 얻을 수 있으며 한국의 의료보험 혜택이나 부동산 구매, 심지어 지방선거에 외국인인데도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까지 부분적으로 얻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국가적 시스템적인 걸 봤다면 그럼 현실은 어떤가? 여러분 쭉쭉 성장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개혁개방 이후 조선족은 동포라는 개념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당연히 조선족의 주 취업 분야는 더럽거나 힘들거나 위험한 업종에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기는 어려운 여건이었죠. 그래도 점차 힘든 일을 기피하는 한국 젊은 층의 증가로 인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있었고 중국보다 높은 소득 보장이나 더 높은 인프라와 생활 수준, 단계적으로 계속 높아지는 조선족에 대한 복지 혜택은 조선족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이유였는데 문제는 이들은 중국인 혹은 중국 조선족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며 더군다나 예컨대 중국 내 한국인은 중국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데 제약이 있고 피부양자의 의료보험 혜택이나 영주권이 있더라도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조선족은 굳이 중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혜택을 영주권만으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조선족에게 혜택을 줄수록 오히려 중국인을 포기하지 않아도 할 건 다 할 수 있으니 포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이유가 되었죠. 물론 대한민국이 주는 혜택은 중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에게 주는 것이지만 실제 최대 다수인 조선족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국 내 동영상을 보면 한국 내에서 어떻게 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을 최대한으로 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이 깔려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예컨대 미국인이나 브라질 국적자가 한국에서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일을 하며 살면 자국으로 가 가족이나 친구를 만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나 중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아무래도 조선족이 취업하는 대다수의 힘든 노동직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보이스피싱이나 중국 내 인프라를 이용한 불법적 범죄로 한국에서 돈을 버는 조선족도 많았고 정치적, 역사적으로 중국의 무례나 동북공정 같은 사건으로 반중 정서가 대한민국에서 내내 늘어갔고 조선족을 부정적으로 보는 미디어나 언론이 늘어가므로 더더욱 동포라는 개념으로 조선족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갖추기 어렵게 되었죠. 물론 저는 그게 한국인의 잘못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 생각하지만요. 즉 법적으로 조선족은 대한민국의 혈연 동포로 규정되어 있지만 정작 조선족 당사자들은 우리는 중국 내 소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대다수의 한국인들도 법이 규정하는 동포의 개념을 조선족에게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미주 한인이나 제일교포 혹은 고려인에 대해 크게 부정적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지만 조선족은 솔직히 부정적인 시각이 10중 8구라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일교포나 미주 한인 출신자를 실제 대한민국인이 같이 겪으면 맞물릴 일이 별로 없지만
솔직히 적당한 식당만 가봐도 아, 저 아줌마 조선족이구나 하고 바로 알아차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진짜 문제는 엄청난 유입 숫자로 이제 미디어나 학술적으로만 겪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 어디에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왜 문제냐면 조선족으로서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또다시 아이를 낳고 또 그들이 조선족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 경우는 중국인도 한국인도 조선족도 아닌 이상한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많은 조선족들은 자신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가 한국인의 조선족에 대한 차별과 멸시 문화임을 강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개인은 당연히 자신의 집단에 소속이 되고 그 정체성이라는 걸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개인의 정체성은 일반적으로 그가 속한 집단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족은 실제로는 한국에서 몇십 년씩 거주하면서도 동화되질 못하며 한국인들이 그들을 꺼리는 이유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멸시라고 볼 수가 없음에도 동포를 들먹이지만 그들은 또 한국인에게 분노하죠. 악순환의 연속인 것입니다. 중국 안에서 조선족은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중국인이었지만 대한민국 안에서 조선족이라는 정체성과 문화를 지키면서도 한국인이 된다는 것은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미 조선족이라는 집단이 가지는 이미지와 중국이라는 국가가 한국인에게 자리 잡은 이미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대한민국 각각의 정권은 친중국적인 장치와 혜택을 계속 늘려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국가적 또한 법적으로 조선족은 동포로 분류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 조선족을 진정한 의미에서 동포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때문에 가장 많은 재외 동포이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게 조선족인데도 가까우면서 먼 게 아니라 멀면서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게 조선족들입니다. 2019년 9월 7일에는 조선족들이 대놓고 중국 동포 혐오 차별 철폐 범민족 통일대회를 열었는데요. 조선족에 대한 혐오 차별을 당장 중지하고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항의였습니다. 여러분, 조선족은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것과 국가적 정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려주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현 시점 한국인들은 그들이 말하는 동포나 한민족 이런 것에서 동질감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인이 조선족을 멀리하는 것은 그들의 국가적 정체성이 중국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이라는 개념이 한국인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같은 동포로서의 지위와 더 나은 대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사는 2세, 3세 조선족이 계속 한반도 내에서 이어진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잘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2018년 처음으로 신입생 전체가 중국계인 초등학교가 서울 대동초등학교에서 나왔고, 서울 영등포구 신대림초등학교와 구로구 영서초등학교는 중국계 신입생 비중이 80%가 넘는 학교였습니다. 이제 그들과의 갈등이나 문제 해결은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역TV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족이니 동포니 이런 건 웃기는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일부입니다. 우리 모두가 앞으로 잘 생각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조선족은 현 시점 그들이 받는 따가운 시선의 문제를 집단 차원의 정체성 문제가 아닌 개별적인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인들이 조선족을 안 좋게 보는 것은 그 집단 차원의 정체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을 찾아가는 닥터 제이 특강은 계속됩니다.